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50분 블라디미르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개전되었습니다. 개전 후 10일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끈질기게 버티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민간시설에 관한 무차별 공습 또한 강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잡음, 피난민과 희생자의 무거운 슬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잠시 물러서서 우크라이나 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군사작전의 강도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더 많은 무차별적인 포격과 미사일을 퍼붓거나 지금까지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던 러시아 공군이 엄청난 공습을 시작한다는 가정이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공급과 통신망이 끊기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인은 혼란에 휘말리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정부군과 민간인의 피해는 수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를 며칠 안에 함락시키고 우크라이나 현 정권은 친러 세력으로 교체돼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마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살당하거나 망명 정부 수립을 위해 우크라이나 서부 혹은 해외로 도피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 선언과 함께 러시아군은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을 남기고 러시아로 돌아가고 수천 수만 명의 피난민들은 계속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통해서 폴란드 등 다른 서쪽 국가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처럼 러시아의 꼭두각시 국가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연결을 끊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립될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는 정당성도 없으며 곧바로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러 세력에 의해서 내란에 부딪힐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지속되며 친러 반러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 상황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낮은 사기와 형편없는 물자 보급,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전투 의지가 꺾인 러시아군은 장기적으로 키이우와 같은 도시들을 포위한 상황에서 도시 점령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면 지난 1990년대 체첸 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즈니를 점령하고 파괴하기만 했던 러시아의 길고 잔인한 싸움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모두 통제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군대를 계속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실질적으로 반란군으로 변모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 계속 항전 의지를 굳힐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러시아의 지도자가 바뀌면 러시아군은 고개를 숙이고 피를 흘린 채 러시아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미국이 패전의 아픔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도 번질 수 있을까? 푸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니면서 옛 소련의 영토인 몰도바와 조지아 등에 군대를 보내 옛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더 회복하려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정당성 확립과 전쟁 확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공급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보복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인 발트 연안국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 간의 육지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 말입니다. 푸틴의 매우 위험한 선택은 나토와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토 헌장 제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군사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 방법이 자신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패배에 직면했다고 느낀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랜 국제 규범을 깨뜨릴 의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이번 주 러시아 핵 운용 부대의 경계 강화를 명령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대부분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보는 러시아는 원칙상 전장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켰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반러 제재가 러시아를 옥죄다면, 러시아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반전 여론이 러시아 내에서 거세게 일어난다면, 푸틴은 자신의 야욕이 가 있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굴욕보다는 전쟁을 지속하는 편이 오히려 러시아 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개입해 러시아에 타협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괴돼가는 자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정치적 타협이 엄청난 인명소실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측 외교관들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일부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대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유혈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전제하에 아주 타당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푸틴은 어떨까? 그는 침공을 개시하며 우리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실권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최근 며칠간 변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로렌스 프리드만 런던 킹스 칼리지 정쟁학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듯 러시아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번 주 밝혔습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푸틴이 처참한 전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보면 숨진 러시아군이 수천 명에 이르고 경제 제재는 더욱 러시아를 조여온다면 푸틴은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러시아 치안부대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고 러시아 군부, 정치, 경제 엘리트 다수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방 세계는 푸틴이 물러나고 좀 더 온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재 일부도 해제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크렘린궁 내부에서도 권력싸움이 일어나 푸틴이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측근 인사들이 더 이상 푸틴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상황이 섞여서 전개되는 등 이 시나리오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도 아니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 세상은 변할 것이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와 러시아의 관계는 이전과 다를 것이고 안보에 대한 유럽의 태도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또한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